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뭐라고? 몇 강? 제 22강 특강. 오늘은 특강이 경어선사 서간문 9번 10번? 10번 먼저냐 안 하냐? 오마이갓 031이고 나발이고 10번은 제목은 광음 여류새. 광음 여류새인데 이건 제목은 아니에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오는 첫 글자만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간문이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에게 대한 학원서, 용현이한테는 삼이서, 또 서석사, 답, 서석사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없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칠까봐.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보낸 것 같냐 이거는 추측컨대 남전당 한규에게 보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통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전당 한규는 경어선사가 삼수갑산 삼수갑산까지 따라오셔서 이분을 굉장히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금당에 왔을 때 시도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써주시고 답 서석사 정도도 안 쓰고 이렇게 쓰셨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쓴 시란 서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음여류 세계여 춘반이로다. 저화청량 회청량 동해미 시민이 최후 청건 시경 약호라 이렇게 썼거든요. 광음은 우리가 세월을 광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광음이 류 물처럼 흘러가요. 세월은 흐르는 물 같고 세월은 바뀌어서 봄이 둘로 나눴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봄이 둘러나는 건 초봄과 늦봄을 갈라서 이미 반이나 지났다. 그러면 이제 늦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 4, 5라고 치면은 봄을 4월달 초반, 중반쯤 되는 말을 경어선사가 이렇게 요상하게 써놔. 춘반이. 내가 한 거 아니야. 거기 춘반이라고 써있죠. 봄이 둘러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미 반이나 지났는데도 불쌍해. 어찌 드넓고 창량한 동해바다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창량한 동해바다는 뭐예요? 희망이고 이상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서 숨을 장소를 봄이 반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전당 한규하고 영어당 박한영 넷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찌 드넓고 청량한 동해바다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그나마 내가 몸의 징후를 살펴보니 맑고 건강하여 오냐 좋다. 맑고 건강하더라. 마치 시의 경지와 같습니다. 뭔 놈의 시의 경지야. 돌아버리겠어요. 경어선사가 시경에 써있잖아요. 시경약호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막 쏟아낼 만큼 건강함이 넘쳐흐른다. 하여튼 시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나마라도 경어선사가 돌팍으로 만약에 시를 못 썼다면 폭발해서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시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경어선사의 바람 속에는 항상 이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착착착 접어진 목각분이 있었고
항상 부다고 벼루가 있었고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시의 경지랑 같대잖아요. 오직하면은 자기가 건강해서 이제 남전당 한규가 보냈겠지요. 스님 건강은 어떠하시고 무엇이 어떠하시고 갈 곳은 정하셨는지요? 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아직 못 정했어. 맑고 청량한 드넓은 청량한 바다는 왜 이렇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요 뭐요? 만약에 제가 경호선사 전봉준이 안 나타났을 때 사실은 이 서간문을 2012년도에 접하거든요. 왜냐면 2012년도에 그 벽성 상목스님이 경호선사 100주년 기념이라 가지고 자기가 받아온 서간면 13편을 수덕사에다가 빌려줘요. 한 달간. 그런데 그게 책으로 나와서 영국문이라는 책으로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가져갔더니 천장암에 있는 그 스님 누구요? 그 스님이 맞바꾼 거죠. 이거 홍 박사도 영국문 하나 가져라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2016년도에 이거를 번역하게 되니까 4년을 묵혀요.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은 이거 도저히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자다가 이 경호스님 글씨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그런데 이제 전봉준을 만나고 이거를 접했거든요. 마지막 막판에 경호스님 선양물을 이 끄트머리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출판할 날짜는 다가오지 2018년을 넘기기는 싫지. 얘가 12월 25일 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다다라서 6개월 동안 집에서 막 이걸 하는데 이제 얘가 드러나서 지금이야 눈에 환하지요. 확.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한눈에 이건 전봉준이구나라는 그거를 몰라도 알게 되는 것.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그 소리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이 광음여류새는 그 시가 제목이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 이걸 보냈을까라는 게 나오죠. 뒤로 넘기면 내가 여기 남전당 한규가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남전당 한규의 남기는 시가 항상 경호선사가 3편이 다 아주 제일 친한 사람? 그러니까 동학농민을 알고 경호선사가 속된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더라? 이 남전당 한규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전당 한규는 끝까지 이 경호선사를 숨기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남전당 한규 문집의 제자들이 그 시를 화엄해 중에나 시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줬는데 사실은 이거 내 글이 아니다. 이 경호선사가다라고까지만 했지 거기가 고금당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 김종관 씨 우리 회원이 나한테 보내왔을 때 딱 보니까 이거 고금당이에요. 왜? 그 화엄해중이라는 자체가 화엄의 물결이잖아요. 화장차례인데 거기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있잖아요. 고불심을 토해내더라. 그래서 바로 성호스님에 전화했어. 스님 거기 뭐 복숭아꽃 살구꽃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터널이라는데 작은 터널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터널이 있었고 그리고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나를 거기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의 깨달은 자를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렇게 트릭으로 써서 그거를 준 거를 했고 무엇보다도 남전당 한규는 끝까지 경호스님 그 경호집을 끝까지 펴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목 표지는 내가 쓸 거야. 그 경호집 표지가 남전당 한규 글씨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경호선사를 흠모했고 좋아했고 끝까지 갔고 또 남전당 한규에게 남긴 시가 제일 많아요. 북녘 시 중에서. 그래서 그게 아닌가.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다음에 뭐요? 향송부비 산생새우 향수임난하니 심두향부 혼조제타요 송무우 세계하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회향송 하나 읊은 곳 있었죠. 스님이 우리 경호스님은 조금 기분이 좋거나 아주 친한 사람한테 회향송을 읊는데 앞에 서석사에게 회향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회향송 안 줘. 이게 두 번째 회향송이 나오는데 내가 회향송을 읊으니 향송을 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아서 산이 살아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모습이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산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죽은 산이었어. 그 갑산을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이곳은 꽃도 피지 않고 새도 울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걸 써요. 근데 내가 향송을 탁 읽으니까 이 산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모습이라
하지만 나는 가는 세월을 근심하여. 이게 굉장히 경호선사가 북한 시 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경호선사는 다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반드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반드시. 그리고 항상 그 희망이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했는데, 어디서 그 희망을 꺾냐면 한일합방.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되면서 경호선사는 보따리를 다시 싸요. 해주길 놈의 새끼들, 일본 놈의 새끼들, 이 개같은 놈의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에서 정말 징글징글한 고생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6년을 진짜 끈이가망을 못하면서 오단벌로 버티고 살았는데, 한일합방이 딱 되니까 끝을 내고, 그때 그 뭐지? 친척들이 올라와, 추석날. 그러니까 1년에 추석하고 설날 2번은 와요, 친척들이. 근데 와서 스님, 이제 더 숨어야 되겠다. 이제 자꾸 찾으러 다닌다. 그놈들이, 일본 놈들이 이제 박박 뒤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삼수갑산시에 우리가 배울 거 아니야, 공부할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방향이 딱 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오냐, 이 개새끼들아, 하려면 해라. 가지고 스님이 곤조를 드러내거든? 뒤에 막 시들이. 근데 멋있어져. 그러니까 경호사가 목숨 내놓고, 그래, 죽일라면 죽여봐라, 이 잡놈의 새끼들. 해서 이제 스님 배짱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시가 달라지고, 마지막에 그 가시는 날을 알고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가는 세월을 엄청 걱정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고향을 그리는 향수의 이마에서는. 그리고 경호선사가 이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도 그 그거 정이 무진장 많은 분이라 그냥 고향을 그리고 향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분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고향을 그리는 향수의 내가 임에서는 내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조카들을 다 놓고 왔잖아요. 지금 아무도 돌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향을 그리는 향수.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그러할진데, 내가 하물며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물며 소못을 거듭거듭 기워 있고. 그러니까 소못이라고 해봤자 한 볼밖에 없어. 그 소못을 거듭거듭 기워 있고. 이거 내가 눌렀냐? 잘 되고 있어? 이게 아슬아슬해. 소못을 거듭거듭 기워 있고, 일찍부터 혼이 나가. 이 슬픈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접했어요. 일찍부터 혼이 나갔다는 건 뭐예요? 경호선사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동학농민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었는데, 이게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내가 일찍부터 혼이 나갔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어대. 날이 먼 날마다 울어대서 내가 이렇게 딴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그 밑에 근심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북한에서 보낸 시예요. 내가 지금 안착한 자리는 삼수갑산이고, 여기는 내가 향송을 부르니까 살아났는데 그냥 모든 거 다 놓아버리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라는 아주 슬픈 시를 이게 보냈어요.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하늘 아래 딱 남전당 한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호당 박한영은 너무 어려. 경호선사하고 28세 차이가 나서 안 돼. 그리고 공부 배우려고, 그분은 공부 배우려고 미쳐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만호당 상경은 늙었어. 경호선사 늙었고, 그분은 이제 동학사 있을 때 같은 강백이라 경호선사가 이 혼사하고 이러는 과정을 다 알아요. 저절로 그냥 알지. 동학사에서 강백할 때 이미 경호선사 때 했으니까. 그래서 숨길 수가 없고, 그냥 이 남전당 한규는 진짜로 어부지리로 그거 했잖아요. 왜 재산정원이 그 같은 적인데, 재산정원이 막 밤마다 닭고기를 삶아드리니까, 아니 스님은 그 계율의 으뜸이잖아, 재산정원이. 근데 스님은 왜 뭐 달라고 경호스님 같은 분 자꾸 닭고기 삶아다 갖다 드려요? 아유, 스님도 한번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해갖고 홀딱 반한 게 남전당 한규가 홀딱 반해서 그냥 경호스님이 끝까지 쫓고 내가 경호집 꼭 편하겠다 이랬는데, 결국 영호당 박한영은 나는 경호집 한데 찬성하지 못해. 왜? 경호스님은 경호집을 만들 만큼 그런 수준을 초월한 분이라. 그러니까 영호당 박한영은 경호선사를 통해서 그냥 성취하고 싶어서 죽다가 놓쳐버렸고, 이 남전당 한규는 끝까지 경호선사 마지막까지 와요. 그 어디 삼수갑산까지 와.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 시를 지금 이 서가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가문을 왜 보낸 줄 알아요? 너 와라 이거는 꼬시려고. 너도 같이 여기 있자. 보세요. 피처무 앵화 비야규요 즉형여 사회니 설도주 일축이요 사추령 언이로다 심난하대요. 불일 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곳은 꾀꼬리도 울지 않고 어디요? 이 삼수갑산 우리가 오직하면은 그 극형을 받은 사람들 유배지잖아요. 그렇죠. 추운 거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 중강진 거기는 쉬싸면은 오줌 열어붙는 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보내는 것이 삼수갑산 이제 오지 중에 오지. 근데 어떻게 우리 경호사는 이렇게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셨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갑산 거기에 교육열이 그 우리나라에서 1등이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머리가 좋은 유학자들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자손을 퍼뜨리고 공부를 가르쳐서 학교가 제일 많고 그렇다는 곳이다. 거기가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는데 경호선사는 지금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곳은 꾀꼬리도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아. 그렇게 오지 중에 오지고 그냥 추워서 벌벌 떨어요. 경호선사가. 꽃도 피지 않아 엄숙하나 엄숙 같은 소리가 있네. 만약에 형이 이곳에 있다면 말이야. 형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바꿀 수 있어. 이것들이 꾀꼬리도 울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형만 오면 그냥 모든 게 다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유머일까요? 아닐까요? 유머예요. 유머. 우리 경호선사가 유머를 어찌나 잘 쓰는지. 왜 그 서석사에 그러니까 제일 친한 사람한테만 이걸 쓰는 거예요. 서석사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내 몸을 살펴보니까 병이 있는데 뱃속에서 꼬르르 가는 게 추웠다 저렇다는데 얘가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 배고프다 그 얘기고.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전당 한교하고 제일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꼬시는 거야. 이것은 꾀꼬리도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아 엄숙하나 만약에 형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사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웃겨? 경호사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내가 경호사가 어찌나 웃겼는지 왜 그것도 했잖아요. 누구요? 저기 진지는 강백 아시죠? 삼일암 거기 저기 송강사 수도암회를 갔는데 진지는 강백이 땅땅거리는 강백이요. 경호선사 한번 별르려고 그 송강사도 그거 했잖아요. 증사 해가지고 이제 법사로 왔는데 그걸 들려. 진진이가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이 스님은 날마다 고기 드시고 술 드시고 그래서 경호사 하는 말이야. 글쎄 말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청계사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거를 봐서 숙문숙견해서 내가 이 버릇이 찌들어졌어. 그런데 말이지 내가 말이지 다른 건 빼놓고 말이야 나는 공성이 있거든. 내가 이 공성 하나를 유지하는데 임종에 이르러서 공성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경호선사가 8살에 가가지고 14세에 청계사를 나오는데 거기서 뭘 배우냐 이 병신아 경호선사가 이게 의긋장을 놓으면서 그거를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진지는 강백이 와 경호선사 제자로 그래서 했다고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그래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가령 눈이 대신 도구가 되어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삼수갑산이잖아. 이게 보나 마나 삼수갑산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 눈이 대신해서 도구가 돼서 만들어준다 해도 말하자면 뭐 하는 걸로 여기는 도구가 되건 말건 간에 눈이 도구가 된다는 건 뭐야? 그 눈이 피해서 어떤 따스함을 주거나 다른 걸로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온전히 추운 곳이요. 여기는 할 수가 없는 곳이요. 이거 삼수갑산이요. 완전히 추운 곳으로 그래도 토지신이 나한테 이곳을 청구했더라. 응? 토지신이 온전히 추한 곳이요? 어디가 추자가 돼 있어요? 추운 곳이 아니고 이 추자가 그 추운 것인가? 추한 곳으로 추자인가 보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추자 찾아볼까? 이 추자가 무슨 추자인가? 온전히 추한 곳으로 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추한 것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추하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궁벽하고 아주 그냥 뭐 민둥산 여기 써있네. 여기 이곳은 꽃도 피지 않는 험준한 민둥산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궁벽한 산이를 쓸 추한 곳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궁벽한, 아무리 눈이 내려서 도구를 만들어주건 나발이건 도구를 만들어주면은 뭐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완전히 궁벽하고 척박하고 완전 그러한 황폐한 그런 곳이라, 그래도 이런 추한 곳이지만 험악하고 추한 곳이지만 토지신이 나한테 허락했다? 좋아, 죽어. 경허선사 나한테 허락한 곳은 이곳이더라. 숨을 수가 없는 곳인데 이 궁벽한 이곳에 토지신이 나를 이곳을 청거해줬어. 어찌 그 뜻을 알아차야 하지 않겠냐. 이게 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요. 근데 경허선사가 그 삼수갑산으로 들어온 뒤로는 갑산에서도 가장 궁벽한 곳, 그러니까 마을과 가보니까 누가 외지에서 온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서당이랍시고 하나 조그만하게 얻었는데 마을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경허선사가 나중에 시에 나오는데 그 설날 그럴 때 외롭잖아요. 근데 바깥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을의 소리가 안 들려. 타구는 소리만 들려. 혼자 궁벽한 그곳에 그 뭉지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아주 슬픈 시요. 그러니까 그 갑산에 가셔서는 돈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가서 그러한 곳에 정착을 해서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남전당 한규한테 보낸 거예요. 나 뭐 했더라? 나 강계에서 갑산으로 옮겼어. 이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곳은 토지신이 허락한 곳이라고 이제 그 남전당 한규가 처음으로 오는 것이요. 원래는 어디에서? 강계에 왔었죠. 강계에 왔었는데 거기서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갑산으로 온 다음에 이 시를 그 저기를 통해서 보내요. 전집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1912년에 열반하시는데 1911년 가을에 떠나고 그분도 끝 안 오셔. 그게 시가 남아있어요. 유감이라는 시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서 경허선사 오래 좀 사시라고 막 가서 막 땔감도 갖다 놓고 술도 받아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떠나면서 경허사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는 유감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걸 보낸 거야, 서간을. 나 갑산으로 옮겼어. 근데 저기가 그대가 오면 여기가 다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유머 섞인 걸 쓰면서 그래도 그 뜻을, 토지신의 뜻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 이게 뭐냐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갑산으로 온 게. 내가 마음이 심란해서, 심란하시겠죠. 한결같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그대에게 일이 옮겼다고 한번 고하고자 합니다. 이거요. 아주 미쳐. 그래서 갑산으로 오신 분은 이 남전당 한규 한 사람뿐이고, 갑산까지 오신 분은 영호당 박하랑하고 그 저기 뭐죠? 그 만호당 상경은 강계까지만 오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한번 이동했나라고 한번 고하고 싶다 이런 얘기에 마음이 심란하지만 이런 슬픈 시가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하냐. 아, 슬픈 시. 에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